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박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홍성 YMCA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지원을 받아서 2021년도 민주시민교육 협력운영사업비로 제작한 충남형 민주시민교육 교사형 교재를 발행하게 돼서 이 내용에 대해서 홍성 YMCA 정재영 총장님을 모시고 이 책에 관한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멋지게 나와 있는데요. 네, 그럼 오늘 주인공인 홍성 YMCA 사무총장 정재영 총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재영 사무총장입니다. 이 충청남도에서 민주시민주 교육 조례가 개정이 되고 또 교육청도 개정이 되고 이러면서 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생각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홍성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를 발족을 했고요. 그분들과 함께 그 교환을 함께 워크숍하면서 다듬어졌던 것들, 그리고 현장에서 청소년 대상, 그리고 학교 밖과 안에서의 그 민주시민 교육을 진행했던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을 피드백을 모아서 이렇게 교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이 교재를 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교재는 어떠한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좋은 책자로 나오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홍성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는 두 그룹이 있어요. 먼저 민주시민교육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7분의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그분들이랑 함께 올해 내내 워크숍을 매주 1회씩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홍동면에 마을교사로 민주시민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5분 정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피드백을 함께 받으면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생각을 좀 심도 있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데 묶어서 교환을 만들고 방향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교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이제 제목에서 보면은 이제 충남형 민주시민 교육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충남형을 강조하셨는데, 그러면 이 교재 안에 충남형이 어떻게 좀 담겨져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충남형이라고 하면 되게 거창하게 이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진 않고요. 충남의 어떤 조례, 그리고 5개년 종합계획에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논지가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이를테면 민주시민 교육을 다시 인권, 노동, 환경 이런 식으로 분과적으로 다루지 말고 본연의 민주시민 역량을 키우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교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사가 교재여야 된다, 이런 맥락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제가 그 교재를 쭉 살펴보니까 이제 지금 충남형에 대한 설명이 있으셨지만 약간 아쉬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주시민 교육의 지역에 관한 콘텐츠들을 좀 만드는 것이 앞으로 필요할 텐데, 이런 이제 지역의 의미가 좀 충분히 담겨져 있지는 못한 것 같아서 아마 이제 다음 버전에서는 그런 것들이 더 담겨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충남 지역의 민주주의의 흔적들, 또 이야기들, 혹은 그런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참여해왔던 여러 분들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민주시민 교육의 또 좋은 콘텐츠들로 또 스토리텔링화돼서 만들어지면 좋겠고, 그런 이제 흔적들을 우리가 이제 탐방하고 찾아가 보는 이런 활동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교재를 보다 보니까 지금 교실 교육과 교실 밖 교육 이렇게 지금 구분이 돼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민주시민 교육에 있어서 공교육 안에서 이루어지는 즉
학교 교육 안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 교육,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 교육. 이 시민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할 때는 학생이면서 이제 마을로 돌아오면은 청소년이 될 텐데, 아동 청소년이 될 텐데, 이러한 이제 계층으로 보면은, 이제 연령대로 보면은 이렇게 아동 청소년 혹은 이제 성인 이런 대상으로 민주시민 교육이 이루어질 텐데, 여기서는 이제 그 많은 부분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실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 교육에 좀 방점이 많이 가 있습니다. 제가 그 좀 이해할 때는 그 교실 교육에서 민주시민 교육이 학교 교육이라고 할 때는 조금 공교육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과 과정과의 연계, 이런 게 굉장히 그 중요하고, 또 그런 것을 중심으로 또 일정 정도의 공교육 체제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좀 차이가 있기도 하고 어떻게 좀 소화를 하셨는지 조금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집행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확실히 제가 있었던 교육의 환경이 기회가 아무래도 좀 청소년 대상으로 했던 것들이 많아서 좀 교환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쓰여 있다시피 그 교실이라는 단어를 그냥 학습이 일어나는 한정적인 공간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면 좀 포괄적으로 성인 대상으로도 이 교육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실제로도 저희 홍성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가 그 교실처럼 꾸며져 있는 공간에서 이 해당 교육을 워크숍을 진행했을 때 청소년과는 양태가 조금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진행 흐름을 보는 것을 좀 많이 관찰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이지만 청소년을 교육하는 걸로 기반이 되어 있지만 성인 교육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교환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실 안에서의 민주시민 교육은 교환을 총 14회차로 이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 14회차지만 5단계로 구성되어서 교육을 좀 하는 것으로 이게 제안을 좀 드렸는데요. 그래서 1차 시 때는 1단계에서는 민주주의 사회와 기초적인 이해,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2단계에서는 논쟁적 게임 활동을 통해서 대화 방법과 상호 조율을 학습하는 단계, 그리고 3단계로는 지구촌 민주주의,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국제 상황에서의 민주주의 등을 시뮬레이션으로 체험 혹은 참가하게 해서 어떤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실제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그런 현상들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5단계에서 반드시 평가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평가회를 제안한 이유는 이게 근대주의적인 생각으로 가지면 그냥 수업이 끝나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사가 교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교사가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교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습자와 교수자와 피드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피드백을 통해서 다음에 더 좋은 교육 그리고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평가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이 민주시민 교육은 이렇게 교수자와 학습자가 이렇게 경계가 딱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학습하고 성장하고 하는 과정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전체적으로 내용을 이렇게 게임으로 구성해서 민주시민 교육을 이제 진행을 하는 이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데요. 기획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게임을 도입하게 된 동기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확실히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좀 게임 위주, 시뮬레이션 위주로 교육 교환이 좀 제시된 것 같기도 합니다. 경험이 좀 그렇게 축적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는 기초적인 전통적인 게임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후반기에는 논쟁적 시뮬레이션이 가능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성인이 돼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혹은 추상적으로만 알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논쟁적으로 교실 안으로 갖고 오기 위해서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 시뮬레이션 데이터 입력을 통한 어떤 프로젝트 학습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 게임과 시뮬레이션 위주로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학습자들의 흥미를 또 유발하고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게임을 통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민주주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그런 목표까지 이르게 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큰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간중간 이게 게임이 갖는 한계와 좀 문제점이 드러나는 측면도 있어서 조금 저는 좀 몇 가지 사항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게임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 어떤 팀이 뭐 승리한다든가 정답을 알고 있다든가 이런 표현들이 이 교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의 공동의 이익을 공동의 선을 추구하고 모두가 이기는 이런 방식들로 조금 더 표현이 좀 다듬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그런 점들이 앞으로 좀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혹시 좀 어떠신지요? 네, 이렇게 이제 민주 시민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2부 순서에서도 이제 말씀드릴 거지만 이 교재의 1차 시에 소개되어 있던 저희 이 교육의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한 사람 이상 모여 있으면 갈등이 생기고 대화, 협의, 합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을 요구받게 됩니다. 실천을 우리가 하면 신뢰가 쌓이고 실천을 하지 못하면 신뢰가 훼손되는데요. 그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민주시민의 어떤 역량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게임을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단어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공공의 선을 다루고 있더라도 그 공공의 선이 인간에게 허락될 수 있는 절대 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회적 비용이라고 보고 그 사회적 비용을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느냐,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로 거듭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거에 좀 초점이 박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좀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몇 가지 좀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또 제가 질문도 좀 드리고 또 보완해야 될 거에 대해서 좀 코멘트도 좀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교육 과정이 14차 시로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1차 시에는 민주시민에 대한 이해로부터 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시민의회 또 평가회까지 해서 총 14차 시로 기획이 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제 차시마다 제목은 있는데 좀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주제가 뭔지 하는 거가 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제목의 뭐 2차 시 제목이 우주조난 SOS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뭐 3차 시가 제목이 식빵 코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좀 이것이 어떤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지
또 어떤 교육 목표를 지향하는 건지 차시마다 이런 것이 조금 이 교육 계획 안에 좀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들었는데 총장님께서 이걸 기획하시면서 또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1차 시는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요. 2차 시, 3차 시, 4차 시는 상호 간의 대화 방법 그리고 상대방을 대하는 방식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을 좀 부여하기 위해서 계획된 그런 교환입니다. 그래서 우주존의 SOS는 이제 시나리오가 달여행을 가다가 재난을 받아서 불시착하게 됐는데 거기에 물품 15개가 있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를 개인이 선택하고 그 다음에 토론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해보고 그 다음에 정답을 맞춰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된 이유는 개인의 생각과 집단의 생각이 달랐을 때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하고 어떤 걸 설득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학습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았고요. 시판 코딩은 교수자의 손을 그 기계의 팔로 생각하고 한국어로 기계 명령어로 이렇게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식빵은 하나지만 그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최종적인 우승할 수 있는 사람밖에 없죠. 근데 이 식빵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룹 활동을 해야 되고 그룹 활동 안에서 서로의 역할 분담이 확실했을 때 이 식빵을 가지게 되는 그런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통해서 개인이 활동해서 식빵을 독차지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혹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할 분담과 효율적인 대화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인지시키기 위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러진 연필은 상호 간의 신뢰를 어떻게 신뢰를 가졌을 때 그리고 가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게임인데요. 1차 이 교육 방법론에서 설명할 때 객관주의가 아니라 구성주의 방식으로 이 수업을 교환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진리 혹은 명확한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합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인지하는 것들이 사실이다.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발전시켜가는 것이 민주 시민의 역량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부러진 연필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유엔 국제 기후 협약 게임은 이제 MIT가 이제 개발을 해서 유엔 기후 협약에 대한 그 데이터를 매년 업데이트하고 있거든요.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저희가 국가 원수가 돼서 국가 간의 그 대화를 시도하는 건데요. 여기에 했을 때 국가 간의 대화가 내가 선진국일 때, 내가 개발도상국일 때, 그리고 내가 중간자의 역할일 때, 내가 활동가일 때, 로비스트나 아니면 환경운동가 이런 거 했을 때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답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그런 학습이고요. 피셔링 게임은 그 공유주의 비극 우리가 공용으로 쓰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낭비하게 되면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지 직접적으로 깨닫게 되는 그런 게임이고요. 그리고 감염병 시뮬레이션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되게 핫하죠. 작년에 만들어진 게임인데요. 그 국가가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발생하는 게 지연 효과입니다. 시간이 지연이 되면서 그 감염병을 못 막게 되는 그리고 과도하게 맞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국가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그런 거고 마지막으로 시민의회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론조사입니다. 의제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의제에 대해서 제목만 들었을 때의 설문조사 그리고 기조 발언 후의 여론조사 그 다음에 최종 발언 후의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식이 학습자의
학습자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학습자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의제에 대해서의 결론도 어느 정도 돌출하면서 간접적인 민주주의도 이제 체험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차시마다 해주셨는데 그런 설명이 차시마다 이렇게 주제어로서 좀 이렇게 기재가 되었으면은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뭐 3차 시의 주제가 인권인데 우리가 활용되는 게임의 내용들이 이런 것, 이렇게 이제 서술되는 방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배려가 주제라고 하면은 이 배려에 우리가 활용되는 콘텐츠들이나 소재들, 이런 것들을 하는 방식들로 해서 주제가 이렇게 좀 기재가 돼야 우리가 교육계획 전체에서 이게 차시마다 뭐를 하고자 하는 건지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거를 제가 반론하고 싶어요. 네. 이한철이. 그러니까 그 배려를 위한 수업이다 하면 학습자들이 배려라는 정답을 스스로 내려놓고 그거에 그 제목에 맞춰서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에 이제 그 부러진 연필 게임 때도 이렇게 설명을 조금 부차적으로 넣었지만, 이 제목을 맞추기 위해서, 제목에 자신의 스스로를 맞추기 위해서 학습자들이 조작을 합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A처럼 행동하는 사람인데 오늘 주제가 B니까 나는 오늘 B처럼 행동하겠어 라는 식으로 학습이 조작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체험에 대한 결과물이 자신의 진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물도 조작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최대한 배제한 상태에서 학습자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중의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권, 노동 이런 식의 그 이슈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쓰는 이유는 이런 기본 역량이 강화됨으로써 학습자들이 다른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재교육에 대한 비용을 축소시키기 위한, 그래서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가 신속히 되는, 지연되지 않는, 네, 그런 거를 이제 목표로 두었던 것이죠. 네. 네. 저는 조금 이제 저도 이제 이견이 있는데요. 우리가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할 때는 가치에 대한 학습, 지식에 대한 학습, 기술에 대한 학습, 태도에 대한 학습, 이런 거를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으로서 필요한 거는 지식으로서, 또 기술로서 필요한 거는 기술로서, 태도로서 필요한 건 태도로서, 이런 것들 혹은 가치로서, 이런 것들이 다 각각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지식이 이제 나쁜 건 아니고 반드시 태도가 나쁜 게 아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정의 내리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차피 정의와 평등과 자유와 이런 키워드로 가치를 표현하는 키워드로 이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역사적으로 그거는 200여 년 동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뭐 고대 아테네로부터 쭉 이어져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묻어두고 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총장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너무 전제돼 있지 않고 그런 거로 이제 유도되지 않는 그런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채택하셨다, 이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기획안에서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감염병 시뮬레이션 혹은 뭐 기후 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우리가 닥치고 있는 문제들이고 들을 이제 다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시차시마다 우리가 뭐 게임을 통해서든 어떤 이제 짧은 지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든 그런 과정이 이제 이루어진 후에 조금 우리 생활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
우리 생활의 문제, 우리 학교, 마을,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금 좀 찾아보고 또 그거에 관해서 모니터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좀 해보고 그런 것의 해결 방안,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은 뭔지 그것이 실제로 해결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런 생각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지역사회 활동 체험 이런 것들이 좀 연계되어 있으면은 이 교육과정 안에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점을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이 의도하신 건가요?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다음 장이 교실에서 교실 밖으로의 민주시민 교육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교실 밖에 있는 어떤 실제 상황에 있는 걸 시뮬레이션을 하면 학생들이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라는 어떤 무기력감에 빠지기 쉽고 그리고 특히 국가 간의 그런 규모의 민주시민 교육 시뮬레이션을 하면 결국 나랑 상관없지 않나? 라는 어떤 무기력에 빠질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민의회를 마지막에 넣으면서 욕구 혹은 실천 능력 이런 방향성 이런 것들을 조금 평가를 한 다음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점쳐서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문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버스킹 밴드를 운영한다거나 혹은 그러면 우리가 맨날 우유 먹으니까 우유팩이라도 잘 수거해서 해보자. 근데 우리끼리 수거하는 것보다 동네에도 우유팩이 많지 않을까? 같이 수거해서 지역 자연순환을 해보고 자연순환 운동을 통해서 기후위기를 우리 스스로 개인의 차원에서 한번 대응해보자. 이런 식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그 다음 장에 이렇게 경험적인 것들로 이렇게 채워봤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는 거는 이제 식생활 교육 같은 경우도 내가 밥을 해 먹고 싶고 요즘 그 백종원 뭐 유튜브 막 이런 것 때문에 요리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데 결국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라면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교수자가 조금만 이렇게 그 기회를 만들어 준다면 지역에 있는 사회적 자본으로 아이들한테 그런 그 학습자들한테 그런 게 그 발견될 수 있는 개발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죠. 근데 이거는 청소년들에 한정된 게 아니라 충분히 성인들한테도 되거든요. 이 우유팩 캠페인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랑 같이 하지만 카페 사장님들 그리고 일반 주민들도 함께 참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식 관련 식생활에 대해서는 학생들도 방학 때 프로젝트로 참가하지만 정기적으로 부모님들 그리고 일반 개인 성인들도 함께 음식을 만들면서 서로 가르치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고요. 학습자라는 단어를 쓰고 싶고 그리고 굳이 교수자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그것을 이제 고민해 줘야 되는 누군가 한 명이 있어야 돼서 교수자라고 표현한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교수자도 학습자에 포함되는 것이죠. 네. 네. 오히려 요새 많이 쓰이고 있는 촉진자의 네. 개념이 혹은 진행자, 굳이 좀 영어로 표현하자면 모더레이터란가 퍼실리테이터 이런 개념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민주시민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정재영 총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삶을 위한 교육이라는 이제 표현으로 가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을 것을 요리해 해보고 뭐 더 나아간다면은 몇 가지는 자기가 직접 재배를 해서 그걸 재료로 사용해서 요리를 해보고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런 이제 자기가 필요한 책상 같은 것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보고 이렇게 생활에 있어서 스스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사람들로 키워가는 거, 또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것들,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것들을 우리가 공동으로 찾아서 실천하고 참여하고 하는 교육을 이제 우리가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시민의회에 있어서 이제 혁신학교는 의제 발굴이 어렵다. 네. 그래서 의제 발굴이 다른 학교와는 달리 많이 해소돼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의회에서 다뤄지는 의제가 꼭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어떤 민주적이지 않은 조직 문화라든가 학교 문화 또 자치 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것들 뭐 등등을 포함한 이렇게 학교의 문화와 환경으로 학생들이 그 내용들을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오히려 자기가 자전거로 통학하고 싶은데 실제로 자전거 통학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이것이 왜 그런지 자전거 도로가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안전하지 않아서 그런지 학교가 장려하지 않아서 그런지 뭐 경제적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뭐 혹은 뭐 자기가 걸어서 통학을 하는데 실제로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쾌적하지 않은 학교 오는 길이 쾌적하지 않은 거라든가 뭐 대중교통인 버스로 통학을 하는데 이 버스에 대한 이동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서비스가 좋지 않다든가 뭐 노선이라든가 또 혹은 기사의 서비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한 실제로 그 학교 안에서의 생활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 지역 사회와 학교를 같이 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닥치는 여러 가지의 또 경험하는 여러 가지의 환경들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기하고 같이 생각해보고 또 개선점이 뭔지를 찾아보는 그런 이제 공동의 지혜, 뭐 집단 지성을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혁신학교가 더 많은 의제들을 저는 찾아볼 수 있다. 오히려 그런 여건들이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표현이 돼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총장님 혹시 어떠신지요? 네, 그러니까 혁신학교가 이제 초, 중, 고를 다 혁신학교 다니는 경우보다 초등학교 때 일반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학교가 혁신학교였거나 혹은 중학교를 일반 학교 다니다가 고등학교가 혁신학교였거나 이러면서 기존에 다니던 학교보다 상급 학교가 규제가 한꺼번에 풀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핸드폰도 만질 수 있고 두 발도 자유고 교복도 안 입어도 되고 막 그런 것들이 기존에 있던 거에서 한꺼번에 풀어지니까 그거를 그 집행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욕구를 발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교환에서 의제 발굴을 1시간을 할애하라고 권장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욕구를 구체화하고 그것이 그 클래스 안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그 다음에 그 의회를 열 수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거요. 저희 민주시민교육 홍성 네트워크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된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본 거는 여태까지 그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주로 하는 게 여름에는 개고기 찬반을 식용 찬반을 좀 하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노키즈 존 이런 얘기도 하고 혹은 그 술, 담배 같은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하는 유해로 이렇게 제정되어 있는 것들을 왜 청소년이 못하냐, 왜 이런 것도 이제 좀 의회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요. 근데 그런 어떤 교통의 문제,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가려면 한 시간 정도는 충분히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충남형 민주시민 교육 교재, 교사용 교재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제 뭐 대화가 뭐 계속 우리가 이제 더 고민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제한된 시간에 우리가 더 진행을 하기는 좀 어렵다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장님께서 이걸 마무리하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하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집행님 감사합니다. 이 교재를 혹시라도 받아보시거나 이렇게 보면 좀 실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커니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부른 교사 활동, 교수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었고, 그래서 교사가 스스로 학습하기 위한 보조 자료, 아이디어북 이런 흐름을 제시하기 위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이렇게 많은 질문을 양상할 수밖에 없는 약간은 부실한 그런 책이 나온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은 이렇게 얇지 않거든요. 근데 일부러 삭제했는데 삭제한 게 이런 좀 아쉬움이 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보는 꾸준히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중보에 대한 내용은 유튜브로 먼저 후기로 계속 한 차씩 그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공유해 드리고, 그리고 재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 전혀 걱정 없이 일단은 함께 시작하면서 함께 배우고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이 좋아 보이거나 공감이 되거나 아니면 함께 논의할 것들이 있으면 함께 논의하셔서 함께 발전하는 충남의 민주시민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짧은 기간에 한정된 예산으로 또 적은 인력으로 이렇게 교재를 만드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재가 이제 완성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고 그 동안의 활동의 경험을 일단 1차적으로 한번 그 글로써 혹은 영상으로서 정리해 보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었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경험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것을 활용하고 나와서 다시 2차, 3차에 조금 더 완성된 그런 교재로 나아가겠다는 이제 의지도 밝혀주셨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각 그 교육의 현장에서 활용을 하시면서 또 보완돼야 될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좀 피드백을 해주셔서 같이 만드는 그런 이제 교재가 되기를 이제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충남형 민주시민교육 교재, 교사형 교재를 제작한 홍성화 MC 정재영 사무총장님과 이것을 만들게 된 필요성, 그 다음에 이유, 또 내용, 또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 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짧은 시간의 대화라 더 충분하고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질 못했는데 그런 것은 차후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